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자, 초수가 아닌 재수 이상을 하고 계시는 시험을 여러 번 보신 적 있으신 선생님을 위한 교육학 공부 방법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2장짜리를 함께 드렸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수생 쌤들, 그러니까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고민이 많으시죠. 이전에 공부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잘 했으면,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하신 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지 않으셨으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왜 이런 걸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올해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이게 실제로 교육학, 전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교육학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점은 초수 시절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새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공부 자체가 재밌으니까 새롭게 알아가는 그 과정 때문에 좀 편하게 공부를 하시는데 두 번째 이상부터는 그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일단 한 번 정도 다 본 적이 있는 것들이고 보면 다 알 것 같은 것들, 맞아 이런 거 있었어 하고 다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애초에 별로 재미가 없고요. 집중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라 그러면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좀 재밌게 진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교육학은 다들 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어려워하셔가지고 힘들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수 이상이 되시면 더 고민도 많으신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셔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항목, 기본 이론을 전반기에 확실히 정리할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거는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이전에 공부하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굳이 내가 다시 봐야 돼? 보면 다 아는 것들인데 라고 해서 전반부의 전공에 집중하시고 보통 하반기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부터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신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강의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교육학 공부는요, 강의를 꼭 수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학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정말 초반부에, 전반부에, 그러니까 6월 정도까지는 이론 정리가 한두 번 이상은 완벽하게 끝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지만 돌리셔야 돼요. 아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재수 3수 이상을 하는 경우 교육학의 기본적 이론사항에 익숙해지면서 반복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객관식 때는 이게 통합니다. 보면 다 아니까요. 하지만 지금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보면 알지만 내가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반부에 애를 써서 반드시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1차에서 떨어졌느냐, 2차에서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차에서 떨어진 쌤들은 이제 한 2월 즈음부터는 마음을 잡고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2차에서 떨어진 쌤들은 조금 오래 후유증이 가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래도 늦더라도 3월 즈음부터 해서는 2월이나 3월 즈음부터 해서는 이론 정리를, 이론 공부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공부하셨던 자료도 괜찮고요. 새롭게 공부하시는 부분들도 괜찮고, 강의를 들으시거나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스터디를 하시거나 뭐가 어찌 되었건 간에 문제만 돌리시는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론에 대한 정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접근이 반드시 전반부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쓰기 연습은 꾸준히 하셔라. 이건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하반기에 가서 열심히 쓰면 되겠지? 안 써져요. 초반부에 안 썼던 것들은 하반기까지 가서도 잘 안 써져요. 그 다음에 시험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 중에는 그 시험 날까지 한 번도 안 써보고 시험 날 내가 처음 써봤다 하신 분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분명히 이론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이론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서술 자체는 거의 해보지 않으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큼 시간을 아깝게 쓰시는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론 공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단락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하시고, 하반기에는 모의고사 연습을 좀 더 집중해서 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쓰기 연습은 꾸준히 하자. 글쓰기 연습 중심으로, 글쓰기 연습만으로 교육학 공부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전반부 이론 공부하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쭉
그 짧은 글쓰기 연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 하반기에는 경향에 맞는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에 맞는 모의고사 연습을 충실히 할 것. 예, 이론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반기에 그 재수 이상 하시는 쌤들 보면 문제를 보고 실제로 써보지 않으시고 풀이만 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기저기서 문제 많이 받으셔서 문제 분석하고 공부를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완벽한 공부가 아니고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쓰지 않으면 그 서술 부분, 내가 아는 것들을 서술해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능력은 절대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정말 쓰기 귀찮죠. 쓰기 귀찮지만 7월 즈음부터 해서는 좀 더 쓴 횟수를 늘리셔야 되고 9월 달부터 해서는 일주일에 2-3개 정도씩은 좀 꾸준히 써주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스터디 하면서 받으셔도 되고 강사들한테 받아도 되고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어디가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이론은 1년 내내 빠르게 반복해서 봐야 된다. 재수생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초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가서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지게 되는데 그 재수생 이상 쌤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이론을 좀 빠르게 돌리시는 것, 빠르게 보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시험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 다음에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손에 잡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건 과정인 거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서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애를 쓰셔서 올해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봅시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인 1년간 공부 계획이 1월 달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 2월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1월 달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많으시지만 그래서 2, 3월 즈음부터 해서 시작하시게 되면 1, 2, 3, 4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진도를 반복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 2, 3, 4는 초수 때와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이론을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돌리겠다. 그러면서 짧은 글쓰기 주제는 주당 1개 정도씩 꾸준히 연습하시는 거.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모의고사를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월요일은 기본 문제 연습하시는 거, 기출 문제와 기본 문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가 어찌 됐던 간에 이론 반복은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7월, 8월부터 해서는 좀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영역별로 연계가 된 복잡한 문제들을 가급적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그 이론서, 기본서의 진도가 나간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정리를 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르게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9, 10, 11월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주당 최소한 2-3개 정도씩은 매주 계속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으시고 키워드에 대한 회상 정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짜서 공부하시는 경우들도 제법 있는데 요 9, 10월, 11월 시점부터 해서는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뭐 큰 공부를 하신다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터디 규모도 큰 것보다는 2-3명 정도가 좀 압축적으로 모이셔가지고 뭐는 뭐냐 물으면 바로 책을 바로 펴서 보면서 뭐는 뭐다 뭐는 뭐냐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대답을 하면서 가급적 많은 정보들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효율적인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지금 목표는 시험에 합격하시는 거잖아요. 목표는 시험에 합격하시는 거고 우리가 1번, 2번, 3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공부인지 그 다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건지를 경험적으로 많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부하실 때는 정말 이걸 올 한 해 그러니까 예전에 잘 안 됐으니까 올해도 잘못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올해 합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공부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정말 굳은 마음으로 계획대로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 그다음에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한 번 더 보시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 못 쓴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놓치는 부분은 없도록 끝까지 세부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